예,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4일. 예, 정한영이, 아, 이건 정한영이 아니라 오늘의 경매 살펴보기. 예, 제목을, 아주 입에 탁탁 감기는 제목이 지금 떠오르질 않아서, 예, 제목 없이, 예, 경매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경매 물건을 꼭 이게, 가져야겠다.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욕심이 생기면, 확실히 뭐, 그것만 보이죠. 우리 막, 예, 밤이고 낮이고. 그런데, 뭐 돈도 없고 또 내가 관심도 없고 그러면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그냥 소 닭 보듯이 그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매불쇼, 요즘 자꾸 이제 매불쇼를 자주 듣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운전하는 시간이 하루에 일단 무조건 2시간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대전에서 옥천이 가까운 거리인데, 예, 실질적으로 뭐 중간에 업무 보고 또그 대전 시내를 가로질러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거의 왕복에 2시간이 걸려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처럼 뭐 이렇게 운전을 막 험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최저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라디오 방송도 이제 나이가 아무래도 그 애들 저보다 밑에 애들이 하는 진행하는 방송을 듣기가 좀 힘들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부쇼를 자꾸 보게 되는데 부동산 이야기할 때 참 최경영 씨인가요? 예,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 부동산 이야기를 한참 하던데 제가 이따 부동산 이야기 때 한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긴 하는데 와 불편해요.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왜 불편하냐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련한 정보를 이렇게 들으실 때 보면 참 저 사람들 똑똑하고 용어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고 상당히 합리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그죠?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3차 방정식은 몇 개는 어떠한 그 틀에 정해져 있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풀 수가 없죠. 그죠? 그, 상수값은 아니어도 거의 상수에 가까운,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차 방정식에 변동성 있는 상수가 하나 있는 거죠. 예. 이게 분명히 변수이긴 한데, 변수이긴 한데 상수에 가까운.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범위에서 뭔가 계산해가지고 답을 낼 수가 있는데, 이 상수값,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는 상수값, 좀 말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변동성 있는 상수값을 자꾸 그 왜곡을 시켜요. 이거는 뭐냐면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민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정한이 너는 뭐가 잘났길래 그 문제를 네가 아냐라고 답을, 저기 뭐야, 묻는다라면 저는 제가 이걸 맞춰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죠? 일단은 대중이 좋아하는 이야기, 그리고 대중을 흥분시킬 수 있는 이야기,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 말을 믿게 하려고 하는, 이제 어떻게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쇼를 하다 보니까 가장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보는 데 있어서 특히 일본 이야기하는 사람들, 진짜 기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벌써 우리가 일본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부동산에 뛰어들기 전이에요. 그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는구나. 어떻게든 열심히 쫓아가야지. 부동산도 일본처럼 가는구나. 항상,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런데 부동산에 딱 뛰어들자마자,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완전 다르구나. 예. 그리고 나서 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쓴 책이 제가 10년 전에 쓴 책이에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지. 제 책은 10년 전에 쓰여진 거고 그 쓰여지기 전에 이미
그 한 5년 전부터 이제 그 블로그나 뭐나 언급했었던 이야기를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 시점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상수값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고령화에 대한 우리 부분하고 인구 감소. 그래서 뭐 2050년이 되면 뭐 우리나라 인구가 뭐 1000만이 주나 2000만이 주나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2070년이 되면 뭐 인구가 얼마가 된다, 이런 진짜 개소리 같은 근거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예요? 지금 출생률을 0.75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래프를 쭉 따라가니까 이렇게 된다. 그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0.75라는 출생률은 현재 기준인 거잖아요. 그죠? 현재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이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예요? 둘도 많다 했어요. 둘도 많다. 셋이 아니라 둘도 많으니까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라는 게 그때 구호였고,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은, 그죠?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예요. 그걸 교육을 받았던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20년이 다 돼서. 예? 그때는 뭐예요? 인구가 폭발한다.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이었어요. 지금 5천만이 아니라 4천만이었다고요. 4천만이었는데 지금 태어난 애들이 성인이 돼서 어? 부모 세대들처럼 둘씩만 나면 대한민국 인구가 확 늘어나 보니까 이거 감당 안 된다, 이 논리였어요. 그래서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잘 키자는 구호를 우리 어렸을 때 교육을 받은 거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뭐예요? 의료보험도 세 명한테, 셋째한테는 저희 의료보험이 아니라 특히 그 장학금, 우리 이제 뭐 교직원이나 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그 자녀들의 장학금 지원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것도 차별을 뒀어요. 그래서 셋째한테는 안 줬어요. 뭐 이런 기준을 두면서 둘만 나라는 식으로 저희 부모 세대들한테는. 그래서 뭐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정관 수술 받으면 예비군 훈련, 동원 훈련 빼주는, 요즘보다 훈련이 길었으니까.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0.75라는 거는 지금 시점인 거예요. 지금 시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절대상수인 것 마냥 앞에다 내세워서 그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까 제가 뭐 얘기했어요? 일본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 우리가 일본에 뒤처져서, 시대를 뒤처져서 가는 것 마냥, 아니에요.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가난한 것 뿐이에요. 뭐 지금 이제 가난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리고 또 하나, 그 아까 인구에 대한 부분. 자, 이 부분에서 부동산에서 이제 분명한 부분이 좀 달라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분명히 나타난 형태인데, 그 주거에 대한 개념이, 우리 이제 주택에 대한 개념이 또 한 번 바뀐다. 지금은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주택에 대해서 이제 뭐 막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옛날에는, 그죠? 과거 이제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집이 단순히 먹고 자고 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었죠. 행사도 했고 장사도 했고 이웃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깽판도 치고 윷놀이도 하고, 예? 아이들이 거기서 놀이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생산 기지예요. 저장고고. 그죠? 내가 농수산물이나 사냥을 한 걸 갖다 저장하기도 하고 집에서 가공하기도 하고, 가내수공업이었으니까 하나의 공장 역할도 했단 말이에요, 집이. 그런데 이제 현대화되면서, 산업화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가 지금 분리됐죠. 분리됐는데 이 상태로 해서 나타난 게 지금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뭐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도시화되면서 그런 효율성과 집단화 형태로 이제 집중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또 한 번 무너지고 있다고요. 우리 코로나 때 했잖아요. 재테크 했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로. 그리고 그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내가 집을, 옛날 사람들 기준으로, 우리 선배 기준이나 우리 나이 때까지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386으로 밀어붙여서, 우리는 그래도 아직 더 젊으니까. 예. 한 사람이 살면 집이 두 사람이 살 때보다, 가족이 살 때보다
적어야 돼. 집의 면적이 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가구도 혼자 살다 보니까 오히려 가구가 더 많아졌죠. 집에 설치하는 가구라든지 내 개인적으로 뭔가 그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요즘 뭐 작가들은 당연히 뭐 재택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재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내가 회사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내가 노가다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집에서 로그인하는 거죠. 내가 크레인 기사예요. 그럼 지금은 무조건 가서 크레인을 올라타야 되지만 나중에 되면 집에서 내가 모니터 보고 크레인을 조작한단 말이에요. 그냥 로그인이 출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체가. 부동산의 형태가 지금 아파트가 나온 지가 이제 100년? 예. 100년이 넘었겠죠? 프랑스. 100년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또 한 번에 이제 이 변화의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인간사의 발전이나 변화는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변수기도 하지만 상수값처럼 예, 사용되는 거.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방정식으로 풀 때, 예, 이걸 갖다가 과거의 기준으로 자꾸 맞춰요. 본인들의 사고방식과 본인들이 알고 있는 범위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막연한 강남에 대한 동경이에요. 강남에 대한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아, 그래도 강남 아니냐. 그죠? 강남 좋죠. 예. 때깔나고 폼나죠. 강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금이에요, 세금. 가성비 떨어지는 자동차와 같은 겁니다. 예? 여러분들 스포츠카 뭐 많이 요즘 특히 젊은 애들 보면은 뭐 암호화폐나 어떤 이런 불법 행위 같은 거, 불법 도박 사이트 같은 거 해가지고 어떤 그런 부적격한 어떤 그 돈을 모은 애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 고급차들 뽑잖아요. 그런데 뭐 페라리 뭐 이런 스포츠카 뽑고 폼 내고 뭐 인스타에 올리고 이재용이가 그런 거 안 하죠. 관심 없죠. 예. 아니 글쎄 마치 그게 부이고 돈을 버는 것처럼 예, 이야기하는데 아 되게 불편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일반 대중들한테는 왜 잘 먹히냐면 내가 아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엇인가 설명을 하는데 80%는 내가 알고 있는 거야. 20%는 내가 몰랐던 걸 갖다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래 이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한영이 같은 경우는 그걸 지금 부정하잖아요. 기본적인 거 값 자체를. 그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새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예. 자, 경매 방송, 경매입니다. 지금은 이제 경매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아, 이제 이벤트를 본격적으로 다음 주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여러분들이 경매 관심 없던 분들도 경매를 굉장히 재미있게 즐기면서 이 시간을 예, 보낼 수 있으라고 봅니다. 동시 접촉자 10만 명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 혼자서. 아, 자, 그냥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경매 입찰자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최고 경쟁률, 예, 어제 겁니다. 21명이에요. 서울시에서 지금 아파트 제일 관심이 많을 텐데, 입찰자가 21명입니다. 아, 16억 9천짜리인데 12억 7천3백에 낙찰이 됐어요. 75.34%죠. 21명이 입찰을 했고요. 차순위가 12억 6천2백십일만 천원. 뒤에, 뒤에 금액들이, 자, 예, 밑자리 하나,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자리. 하나, 둘, 셋, 네 자리. 예. 아, 여기서도 보면 이 대출 관계를 보면 우리가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자,
9억 9천에 2018년에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9억 9천에. 예. 그런데 한 몇 년이에요, 이게. 3년이 지난 시점에 근저당을 8억 2,800을 잡아요. 한 6억 정도 뺀 건가요? 그리고 어 또다시 그죠. 4월이니까 한 달 만에 또 새마을금고에서 또 잡고 또 몇 개월 만에 또 잡아요. 저축은행에서. 그래서 어 가압류야. 이제 나중 문제고. 그래서 2021년에 요 몇 개월 동안 이 사람은 다 지금 빚으로 다 뺐죠. 예, 자기가 산 가격 이상으로 지금 다 뺐어요. 다 뺐고, 아, 그죠? 뭐, 이제 다른 건 없고요. 보증금이고, 확정일자하고 2021년 1월 26일, 2021년 1월 26일이죠. 예, 280만. 뭐 크게 뭐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다음, 9억에 샀던 물건을 지금 현재 우리가 아파트 값이 가장 올랐다라고 한 시점 2년 동안 저축은행에서 빚을 더 내줬죠. 여러분들이 집값을 이렇게 볼 때 뭘 보셔야 되냐면요. 어느 지역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2금융권이나 대부업이 아니라 1금융권에서 대출을 늘려주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신규 주택은 다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줘요. 이자가 좋으니까. 그리고 담보라든지 뭐 아무래도 신규니까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구축 좀 오래된 거는 대출을 자 2금융권, 3금융권이 해줘요. 추가 대출을 아니면 그 뭐 1순위로 하더라도 얘네들이 담보를 더 잡아서 2순위, 3순위가 이제 그 다음에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생기는 현상이냐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10억짜리를 내가 1금융권에서 8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좀 흘렀어. 한 3년이나 5년이나. 그런데 주변이 올랐대. 그 오른 걸 어떻게 알아?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가 뭐 평당 얼마래 하고 이제 굉장히 비싸게 분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헌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얘의 예를 들어서 한 80% 90%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 얘도 이제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거기 같이 이제 수반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신규로 분양이 나타나면 얘도 이제 올랐다는 얘기가 돌아요. 돌면서 이때 추가 대출이 발생이 돼요. 아니, 아파트 값이 올랐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은행에서도 뭐 또 저기 뭐야 뭐 주인 입장에서도 아니 시세가 이만큼 올랐으니 내가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은 대출 더 받으려고 하겠죠. 이때 1금융권들은 거의 안 움직여요. 1금융권들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뭐냐면 이금융권들이에요. 올랐다란 얘기를 듣고 아, 저 동네에는 아파트 저기 뭐야 담보를 더 잡아줘도 되는구나. 근데 1금융권에서는 최초 담보 잡아줬던 범위에서 증액을 안 해주니까 이금융권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한번 뭐 올랐다라고 이제 시그널이 오면 그 다음에 3금융권 캐피탈이 달라붙고 예, 그리고 이제 완전히 뭐 호가니 뭐니 뭐 이렇게 이제 막판 꼭지가 됐을 때가 대부업이 달라붙는 거예요. 대부업이. 이게. 그래서 근저당을 이 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잡아줬다라고 해서 이 아파트 값이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뒤에 2금융권, 3금융권 대부업이 들어올 때는 뭐냐면 호가를 보고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 추가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예. 그러면 전체 아파트 100세대 중에 거의 절대 다수 뭐 몇 프로라고 얘기하기 제가 곤란하긴 하지만 80%라고 합시다. 80%면 이 80%는 1금융권 대출에서 멈춰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대출을 더 내지도 않고 내가 냈었던 1금융권의 대출을 상환 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이 사람들은 경매에 나오질 않아요. 2금 올랐다라고 했을 때 2금융권, 3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빚도 늘었지만 이제 이자율도 불리해졌단 말이에요. 점점 그 이제 우리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정점을 찍고 이제 턴하는 거죠. 이 사람들 물건이 내려오면서 다시 이제 급매 물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 폭락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부분들이에요. 아파트 값이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죠? 예. 12억 7,300. 예. 그런데 우리 명확하게 이게 지금 최초 분양가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최초 분양가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 사람이 지금 경매 당하기 전에 샀던 가격이 아까 얼마였어요? 씨, 왜 이래? 왜 이래? 예. 9억 9천이잖아요. 경매했을 때 샀던 가격이 10억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2018년도 당시보다 지금 현재 뭐예요? 이게 2013년도에 지어진 거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도 아마 갈아타면서 가격이 또 올랐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건물등기부등본에서. 그러니까 이 동네 아파트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사를 안 갔다니까요. 전체 우리 그 아파트 사가지고 예를 들어 10년 동안 이사 비율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몇 프로 안 돼요. 그리고 한 3년 동안은 거의 없어요. 왜? 3년 내가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무주택이어야만이 내가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자, 2013년도에 분양된 겁니다. 2013년도에 분양이 됐고요. 당시에 어디 갔어? 매매. 그죠? 2013년도에 분양해서 2018년도에 이전했어요. 이전했는데 9억 9천 이전했는데 얼굴을 보게 되면 어, 없어요. 그죠? 2억 4천이 한번 요때 있다가 그 다음에 2019년 이게 최초에 했던 사람은 지금 대출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산 거예요. 기죠? 없어요. 이 사람은 최초에 있었던 사람은 어, 분양가는 훨씬 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이거에 해당되는 지역의 아파트 소유자분들은 지금 이 아파트가 10억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충격이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2018년도, 2019년도인가요? 아까 2018년도에 저기 뭐야 9억 9천이니까 10억에 팔린 집인데 그전에는 최초에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더 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흑석동이니까 만약 재건축이었다면, 그러니까 빚이 없는 걸로 봐서는 재건축일 가능성이 있죠. 이게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얼마가 됐든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원 지분이 더 많아요. 일반 지분보다. 그죠? 50% 이상이 다 조합원들이고, 예, 거의 뭐 70%대까지 다 조합원들 지분이란 말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빚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몇 사람들만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경매에 나오고 시장에 금매로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버틴다. 예? 폭락하면 막 쫄아가지고 막 물건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폭락하면 뭐부터가 주냐면 당장 지금 현재 올해 상황이 그렇잖아요. 부동산 세금이 줄어드니까 국가적으로 예? 재정 위기가 딱 오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무슨 아파트 옹호 논자고 막 집값이 올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뭐 세월 지나면 폭락해요. 집도 없어지고 떨어져요. 아니 지구도 그죠? 앞으로 이제 뭐 몇 년이나 지구가 돌아가겠어요. 지금 50억 년 동안 얘가 팽이마냥 돌았는데 이제 점점 예? 이 자전 속도도 변하고
언젠가는 이제 뭐 없어지겠죠. 어?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재도 읽어야 되고 내가 활동하는 사는 범위까지는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된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경매 입찰자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21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경매 물건이 나올 때 더 많이 나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추가 대출 들어갔던 금융권들이나 대부업애들이 현재 지금 깨지고 있어요. 심각하게.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16억 9천이 아유 17억씩 가던 게 어떻게 12억에 낙찰이 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이게 10억도 안 가던 아파트야. 예? 그동안 올랐다. 그죠? 올랐죠. 씨. 예. 자, 이게 지금 뭐라고 나온 거예요? 최고가 매각가율 300%. 예. 남양주시 와부 덕소로 감정가가 2,500이었는데 건물만 나온 겁니다. 법인에서 샀어요. 샀고 3,700. 어차피 이게 3,700이 있기 때문에 3,700 이상은 줘야 된다. 예. 자, 건물만 있는데 이걸 왜 300%에 샀을까? 뭐 개발 호재인가요? 여기에 대한 입찰자 5명이고. 음, 아이고야. 이사 간 거 같죠? 사람이? 기죠? 살고 계신 건가요? 뭐 이렇게 하고도 살고 점집이네. 점집인 거 같죠? 여기에 있는 게 분위기가 어, 별도 관측하고 하려고 했나? 참. 아,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을 보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뭐 다른 관계가 있나요? 글쎄요. 예. 최저 매각가율 매수인 삼성 위엔 336만 7천 원. 뭐 결국은 뭐 이건 뭐 대항력이 있으니까 1억 5천이죠 보증금이. 보증금 1억 5천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1억 5천에 사는 거죠. 그죠? 보증금 1억 5천이니까 이제 다만 여기에 1억에 누군가 입찰을 했다가 지금 미납을 했어요. 야, 그러면 얼마 날린 거야? 보증금을. 보증금을 1,000만 원을 날렸네요. 아이고 아까워. 꼭 있어요. 예, 없을 것 같죠? 꼭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매 학원이나 뭐 경매 강의 뭐 이런 거 이렇게 예, 저렴하잖아요. 정한영이 지금 이 경매 방송이 여러분들 그 저기죠 유튜브에서 어제 휴대폰에서 그 저기 막 우리 이제 회원분이신 것 같은데 제가 어 어디였어? 들어보라고 여러분들이 권할 만할 거예요. 누군가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 글쎄 이거를 에, 매일 매일 듣기는 어렵고 아니, 솔직히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듣게 될 거예요. 예, 그럴 만한 제가 이벤트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어디 갔어? 아, 저- 음. 예, 제가 이쪽에 지금 다른 모니터를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참 이게 아닌데. 이게 순간 지금 아이고야, 네, 참. 에이, 어쩔 수 없다. 여러분들이 그 저기 뭐야 지주클럽 그죠? 예, 어차피 뭐 구독 신청하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예, 지주클럽을 하게 되면 나오죠. 예, 채널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 채널이 나오게 되면 저기 뭐야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도 이쪽에 보면 마크가 있어요. 마크. 아, 씨, 네가 가리고 있잖아 임마. 씨. 예, 저희 채널 영상 보실 때 이쪽에 보시면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PC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서 요 마크를 누르시면 그 나오죠. 요 가입하고 뭐 구독 신청 이렇게 나와요. 휴대폰도. 어제 안 나온다고 하시던데 나와요. 예, 나와요. 나오고 여기 이제 구독이 있고 PC에서는 여기 가입 버튼이 있죠. 아무튼 요게 없으면 여기 마크를 누르시면 돼요. 요 초록색 무슨 공원 같은 거 망한 사업인데 말할 때마다 참. 이걸 누르시면 가입이 됩니다. 가입이 되는데 가장 저렴하게 모시고 있어요. 예, 990원입니다. 한 달에. 한 달에 990원이고 가입도 안 하고 댓글 달고 막 물어보고 그러면 그거는 업무방해예요. 업무방해고 제가 소위 말해 그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들 때문에 웃겼던 게 뭐냐면 에이, 와 하여튼 보면은 그죠? 그 제일 처음에 쓰레기짓 했던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저한테 술을 더 먹고 밥을 더 먹고 다니면서 그 붙어 있었던 애들이 그런 짓을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또 이제 2차, 3차 쓰레기짓 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많고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 시스템에서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불만이 제일 많아요. 국가가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부자들은 대한민국 살만한 거예요. 그리고 에, 진짜 부자도 아닌데 그냥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서 불만은 좀 있어도 그렇게 억울해하진 않아요. 그리고 국가가 하는 일에 있어 뭐 세금을 좀 더 걷어야겠다라고 해도 뭐 꽁시랑은 돼도 또 우리 같이 하는 거니까 해야지라고 하는데 제일 불만 많은 것들이 돈 안 내는 사람들이 제일 불만이 많아요. 우리 그 모임을 해도 그렇잖아요. 전 시골 친구들 모임 그때 한번 그 동네 소위 말해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불알 친구들 모였다가 그날 이후로 안 봐요. 걔네들 안 봐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데 같이 모이자라는 얘기는 저한테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저도 뭐 관심도 없고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에 딱 나오고 나니까 이제 경제적인 차이가 서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친구들도 뭐 같이 놀았으니까 예, 같이 모였는데 뭔 이건 상전이에요 상전. 그리고 이제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뭐 소위 말해 나이트클럽도 가작하고 뭐 옆 테이블에 여자들이 있고 그러면 또 이렇게 괜히 술도 한잔 마셨으니까. 근데 와 진짜 같이 다니기도 민망한 정도인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뭐 저희 나이 때 고등학교 졸업 못했으면 예, 그죠? 저희 나이 때 사실은 문제가 좀 많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못한 건데
그래도 이제 어렸을 때 같이 코 올리고 같이 컸다고 같이 모였는데, 와, 마지막까지 깽판이야. 예. 그리고 나서 술이 떡이 돼가지고, 뭔 새끼 그냥 친구들 모여가지고 맨날 지 어렸을 때부터 다들 서로 챙겨주기만 했지. 그런데도, 제일 불만이 많아. 예. 우리 집에서도 초상집에서 가장 많이 곡소리 제일 크게 내고 가장 많이 울고 불만 제일 많은 형제가 뭐 누구예요? 부모한테 제일 못한 놈이에요. 유산 제일 많이 받고 잘못한 놈이 제일 불만이 많아요. 항상 그래요, 항상. 전 뭐 댓글 질문 없죠? 네 분이나 들어오셨네요.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채널이 되게 재밌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입 하세요. 990원이에요. 1년 해야 뭐 한 12,000원인데. 12,000원 한, 12,000원인데 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부동산에 관련해서 저한테 뭐 물어보거나 그죠?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뭐 가입인데 회원인데 왜 저 새끼 대답 안 해라는 또 회원 주장을 하겠지. 아 참 990원 무섭다. 제가 지주클럽 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음, 많이 후회를 했어요. 천인 회원을 모집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천인 회원을 모집하면서 쓰레기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자, 최고 매각가 40억, 100억대 넘는 물건이 안 보이죠? 경매 물건에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액수가 크면 클수록 부동산 경매로 잘 안 나와요. 거의 다 그 전에 다 정리합니다. 네, 100억대가 넘어가면 다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경매 물건 나와가지고 뭐 여기서 뭐 팔리기를 바라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자 교회 물건인 것 같죠? 반석교회 반석이라는 게 뭐 기독교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로 예전에 듣긴 들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아, 예, 40억. 쿨하게. 야씨, 됐다. 40억. 빵. 예. 그 다음 분 38억. 빵. 예, 예. 예, 10억 더 줬네. 그죠? 예. 이게 뭐라고 보이세요? 이게. 저는 이거 작전이라고 봅니다. 그죠? 혼자서 40억 들어왔다. 컨설팅 잘못한 거죠. 이씨, 최저가 썼으면 됐는데. 네가 40억 쓰라며. 그래놓고 무슨 복비를 바래. 그럼 이걸 컨설팅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저가에다가 떨어져 봐, 씨. 국물도 없잖아. 30억짜리 큰, 모처럼 큰 물건인데. 내가 커미션 1%만 받아도 얼마야. 그렇다고 해서 이전 가격 43억, 44억을 써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건 컨설팅이 아니죠. 그러니까, 38억? 37억? 아이, 불안해. 예, 안전빵으로 가자. 40억 쿨. 아씨, 좋다. 주님의 뜻입니다. 40억. 근데 좀 변명의 여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 뒤에 세우는 겁니다. 바지 세우는 거예요. 예. 거의 저는 이거 90% 바지라고 봅니다. 아니면 알려주세요. 예. 90% 바지입니다, 바지. 예. 그리고, 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채권의 합계액이 45억 6천이에요. 45억 6천인데, 자, 45억 6천이 얘네들 것만, 그죠? 지금 MCI 대부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자후 계산하면 얘네들 것만 40억이에요. 얘네들 것만. 딱, 이게, 이게. 예. 그러면 얘네들이 MCI 대법이 얘네들이 대리를 시켜서 얘네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죠. 38억으로. 자기네들 채권하고 어차피 상계시키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작전으로 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 요 대부업이 예, 이거 지금 만약 낙찰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얘네들이 급해진다고. 여기서 이제 한번 더 떨어지게 되면 원금 손실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든 가격을 올린다. 얘네들이 못 올리면 이제 소위 말해 줬다는 거예요.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기 지금 변경이 한번 들어갔죠. 43억에서 요때 낙찰이 됐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때 떨어지면서 뜨끔했던 거예요. 뜨끔하니까 이때 변경을 한번 쳤다고요. 우리 어, 문건 송달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이해는 해주셔야 돼요. 실수를 해도 그냥 그날 막 보는 거니까. 근저당권자가 울산 누구예요? 아까 근저당권인데.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채권, 울산 중앙 새마을금고, 그죠? 새마을금고가 대부업에 채권을 넘긴 거죠. 이게 지금 다 새마을금고 채권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새마을금고에 그 원금은 줬을 거란 말이에요. 새마을금고가 뭐 얘네들한테 이게 지금 감정가가 얼마짜리인데 깎아서 줬을 리는 없고 대부업이 이제 얘네들이 똥줄이 탔던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1년 만에 1년 만에 지금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예, 이분한테. 그러면 이분이 낙찰을 받을 때 이제 뭐가 전제가 됐겠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등기부분 뭐 떼보면 되겠죠. 결국 뭐 교회분이 사셨던지 교회니까 교회를 짓다 말았나? 예, 어, 그죠? 예. 앞에 있는 거 보니까 뭐 교회 뭐 정상적인 교회 건물인 것 같아요. 교회 분들이 뭐 하셨겠죠. 그 중에 3분이 나서서 하고 대출을 더 받는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건 뭐 교인들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예. 이제 세금만 떼인 거죠, 뭐 세금만. 세금만 떼이는 겁니다. 자, 저거 한번 볼까요? 어디 갔어? 씨. 질문 있으세요? 43분 녹음했어요. 많이 했어요, 조금 녹음을. 원래 지금 20분 안에 끝내라는 건데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야 이거 잘못하면 대박 칠 수 있어요. 저 혼자 생각이지만 하여튼 뭐 지주클럽 회원분들은 제가 이제 그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단신의 힘으로 단신의 몸으로 이제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고는 있어요.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 경매 방송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저렇게 재밌어? 라고 하는 부분이 먹혀야 되는데 제 스스로 혼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은 조금 좀 마음을 비우면서 제가 혹시 그 뭐가 좀 빠졌나? 지금 제가 로그인을 안 하고 봤단 말이에요. 그죠? 로그인 안 하고도 뭐 자료 잘 보이네. 아, 그죠? 예. 지금 제 물건도 지금 공매 나와 있고 경매 나와 있고 이제 지금 낙찰 됐나 안 됐나도 모르겠다 지금. 씨. 안 보고 있어요. 다음 주 제가 이벤트 하고 보려고 그래요. 경매하던 놈이 경매당하고 나니까 기분이 더러워요. 씨. 그래서 안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그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서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변경됐죠? 이거 입찰한다고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이게 왜 변경이 되는 거냐면요.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돈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경매는 보람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변경되는 거예요. 예, 이거 이제 뭐 이런 임차인 이딴 건 볼 필요도 없는 거고, 나쁘지 않아요. 한번 놀러 가볼까? 예, 자, 음, 자, 관심 물건을 쭉 찍었는데, 찍은 물건 중에, 그죠? 지금 다 찍었고, 예, 자, 변경됐고, 제가 지금 카센터, 어제 제가 카센터 보여줬는데 변경됐죠? 그죠? 예, 변경됐고, 자, 이건 뭐야, 이건. 잔금 납부, 예, 5,900. 이게, 평택시, 대형 플랜. 이거 왜 관심 물건 찍고 나는 생각이 안 나네. 11월 20일 날 메가커가 결정이 났죠.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모르면은 뭐 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잔금 납부하는지 한번 제가 지금 보겠다라고 지금 이제 한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없어요. 아,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옛날 같지 않네. 지금 감 떨어졌네 진짜. 또 잔금 납부하는지. 예, 메가커가 결정이 11월 13일 됐으니까요. 그죠? 송파구 장미 아파트 31억 3,313만 원. 31억이나 썼기 때문에 3억 2억 4천을 버리고 잔금 납부를 안 할 것인가? 할 건가? 아, 보자고요. 참. 요것도 예, 우리가 낙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잔금도 납부해야 돼요. 그래야 끝난 거지. 요것도 6억이나 썼어요. 6억이나 썼기 때문에 어, 매각 허가 결정이 났네요. 대급 지급 기한이 12월 21일, 배당기일 12월 21일. 뭐 이렇게 나오나?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자, 돈을 낼지 보겠습니다. 어, 아, 1억 3,500 매각이 됐죠? 이게 뭐 때문에 내가 저기 했더라? 아, 이거는 그 저 숨어 있는 저것 때문에 뭐 재판한다는 이야기 했었던 것 같고, 나머지들은 그죠?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제가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었던 물건은 변경됐어요. 변경됐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일 수 있겠죠? 오늘 뭐 모처럼 한번 관심 물건 한번 봤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참여자가 많아야만이 되는 거라서 그 가입 한 달에 990원입니다. 한 달에 990원이고 이게 가입으로 해서 이제 참여자가 많아지면 상당히 재미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이번 주 주말에 한번 최종 머릿속으로 점검을 좀 해보고 자잘한 준비를 하고 다음 주에부터는 경매 방송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야, 이거 매일 봐야겠다. 야, 이거 매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이제 그런 방송이 될 겁니다. 될 거고. 나는 뭐 돈이 없어요.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아니요. 이걸 딱 듣는 순간 아마 여러분들은 그 주변 분들한테 야, 이거 너도 해봐, 너도 해봐, 너도 해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 방송을 부동산 방송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부동산 거래할 때
최소한의 사기를 당하거나 그죠? 엉뚱한 물건을 사는 데 있어 가장 안전한 보험이 될 겁니다. 아, 저번 주였죠. 네, 세종에 계신 분하고 이제 막걸리 한잔 했는데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나름. 예,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 되게 보면은 우리 이제 그 매뉴얼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항상 뭐 찾아보고 뭐 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전화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나름대로의 딱 검증과 뭐 이런 실측을 통해서 확인하는 분이 있는데, 지주클럽에서 이제 쓰레기짓 했던 인간들 중에서도 이제 보면 그래요. 저하고 대화를 오래 하다 보면 뭐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 정한영이나 나나 뭐. 그래도 뭐 저 새끼는 억울하니까 좀 날 수는 있어도 뭐 그렇게 뭐, 네, 계속 우리가 만성이 되는 거죠. 숙달되면. 저하고 대화가. 그런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제가 지금 밭에서 어머님하고 이제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래도 뭐 맨날 어제는 또 힘드셔가지고 거의 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일하시다 말고. 근데 막상 본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십 년을 하신 분을 못 이겨요.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서 달라져요. 그죠? 그게 짬밥이잖아요.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비슷한 거.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별거 없거든. 이거 부동산 몇 가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유튜브 듣고 뭐 나름대로 공부하고 뭐 찾고 막 하다 보면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제 전문가라고 이제 아는 척하고 이제 떠들기 시작하지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웃겼던 게 뭐냐면 그래도 그 정도 되는 사람은 괜찮은 거야.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 저하고 막걸리 먹고 놀다 보니까 왜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본론 들어가잖아요. 막상. 이거는 현찰 게임이에요. 아까 보증금 1억씩 날리는 거 봤죠? 참.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놓친 게 지금 저기 하다고. 근데 그때 제가 얘기는 했죠. 얘기는 했는데, 그 세종시 이제 아파트 문제 가지고. 근데 들리나요? 왜? 내가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안 들려요. 특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이 지 머리 못 깎는다고. 저도 제 부동산 문제는 제 감정이입이 돼서 안 돼요. 제 감정이입이. 그걸 취득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감하게 팍 쳐야 되는데, 안 돼요. 마치 우리 의사들이 자기 사랑하는 예쁜 딸을 수술해야 된다 생각해봐요. 그죠? 손 떨려서 끝난 거야, 일단. 손 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선택할 때 왜 안 되는 거냐면 일단 내 거잖아.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봐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했단 말았든 그리고 해봤자 그 공부 다 쓸데기 없는 공부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삼자가 필요한 거예요. 삼자가. 제가 집사람 말보다는 이제 그죠? 뭐 집사람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집사람 씨, 예,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내 감정이입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돈이잖아요, 돈. 액수가 작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성, 내성이 생겨야 돼요. 내 눈에서 뭐 매덕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도 그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딱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감정 조절이 돼야 되는데 저도 지금 제 물건이 경매에 나와 있고 공매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안 봐요 지금. 안 봐요 아예 화가 나니까. 그럼 그날 하루 망치니까 내가. 그거 보면 대충 머릿속에선 그려지죠 지금 어떤 상황일 거라는 것은. 근데 예, 이게 내 화를 주체를 못 한다니까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은 저하고 상담할 때도 여러분들이 공부는 하셔야 돼요. 제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990원, 그것도 한 달에 990원 내는 가입자, 저한테 500원도 안 떨어지는
500원이 뭐야, 씨. 유튜브에서 50% 가져가요. 네, 말로 30%지만 실제로 세금까지 다 떼기 때문에 50% 가져가요. 한 달에 500원 받고, 예? 왜 제가 걔랑 고민을 해야 돼,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내용 정리하고 자료 찾고 대부분 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또 제가 설명을 해도 먹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긴장해서, 예, 내 감정이 이입돼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근데 회원가입, 여기 뭐야, 부동산 상담비가 990원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아직 안 올렸죠? 예, 옛날부터 10만 원이었어요. 예. 근데 저는 뭐 그만큼 그 이상을 한다고 생각해요. 예. 예, 10만 원 아까워하는 분들이 가서 부적은 몇십만 원 주고 쓰죠. 예, 저한테 부적 써달라고 그래도 제가 부적 잘 쓸 수 있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